수학은 이지 훈.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전부 다 1차 함수 되는 건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 직선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조리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1차 함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함수의 기초가 되는 함수가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배우거나 3차 함수를 배우거나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1차 함수와의 연관성, 직선과의 어떤 관계까지 알아보게 되겠고, 심지어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뭐 2차 곡선, 기하 벡터에서 B형 학생들 기하 벡터에서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에서도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직선의 그 차지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벡터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배웁니다.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에 직선의 또 역할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제대로 개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선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직선을 하려면 기울기가 나와야 됩니다. 기울기를 모르면 직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울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기울기. 직선은 기울기가 있어야 됩니다. 직선은. 그럼 기울기의 정의는 무엇이냐? 정확한 정의는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무엇을 기울기라고 그러죠? 봐요. 개념들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울기 구할 줄만 알지 기울기의 정확한 정체는 모릅니다. x값의 좌표평면상에서 x값의 증가량과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입니다. 이게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그래서 우리가 딱 그려주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주면 x축이 있겠고, 자 y축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어요. 하나의 직선이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의 직선 L이 있어요. 그때 한 점, 요게 A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할게요. 또 한 점, 아무나 찍어요. B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x좌표를 x2라고 하고 y좌표를 y2라고 할게요. 반드시 기하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해석 능력을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에 있는 이미점을 두 개를 딱 찍어요. 그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값의 증가량이 이만큼 증가했고 y값의 증가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수위로 딱 맞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바로 x2 x1 이 길이만큼 증가를 했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y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y2 y1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점의 좌표 x1, y1, B점의 좌표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x값의 증가량 x2 x1분의 y2 y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기울기의 정의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 생기는 이 양해각, 세타, 양해각, 이 세타, 각을 세타로 할게요. 그러면 얘랑 평행하잖아요. x축과 평이니까.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으로 갔겠죠. 세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분의 이 높이의 길이의 b가 바로 뭐죠? 직각삼각형 속에서 삼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뭐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탄젠트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 직선의 이 기울기는 바로 저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기울기의 탄생이에요. 이해됩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수능 문제까지 풀려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시켜준다면 이럴 수 있겠죠? 보세요. 응? 만약에 얘가 y는 f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응? 그러면 요 위에 한 점이 딱 있습니다. 얘를 A점으로 할게요.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x1이에요. 이런 설명은 어디 가서 못 들을 거예요. 지금 얘가 fx1이에요. x값을 대입해주면 함수값 fx1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x1, fx1 됐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뭔가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원점과 요 점, 두 점 지나가는 직선 맞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1-0, x1분의 fx1-0, fx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직선이 딱 나왔어. 원점 지나간 직선이야. 그때 이런 모양새가 딱 나오면 아, 이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구나. 오케이? 됐죠? 만약에 뭐 이런 함수가 딱 나왔어. 이렇게 뭐 이런 함수가 나왔어. 그때 이 점과 이 점, 이 점을 이렇게 나왔어. 얘가 fx래.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원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들이 이런 해설을 잘 못해. 이렇게 확장됩니다.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어요. 얘가 y는 fx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x1이에요. A점. 그러면 얘가 fx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똑같은 원리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fx2예요. 얘가 B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표현은 뭐가 됩니까? 바로 x2 마이너스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 바로 이놈이 이 A점, B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미분, 적분 내서 엄청나게 활용됩니다. 극대, 극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중간값의 정리, 뭐 롤의 정리, 이런 정리들 통해서 평균값의 정리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그것을 지금 갖고 가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울기가 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울기의 표현들. 자, 단순화시켜서 이제 조금만 직선의 방식으로 확장을 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좀 많이 갔나요, 선생님이? 자, 보시면 자,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자, 1차 함수의 기본형이 y는 a, x 플러스 b지 않습니까? 그때 x 앞의 계수 얘가 기울기고 x가 0을 대입했을 때 요 b가 바로 뭐가 됩니까? y 절편이죠. 설마 y 절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x가 0일 때 y값. 그러면 이 직선이 y축과의 교점의 y값. 이게 y절편입니다.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이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의 x값. 이게 x절편. 오케이?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y는 3x 플러스 2. 끝. 가장 간단한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직선의 방식을 좀 어려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점이 있어요. 요거 A점이 있습니다. 얘가 X1점, Y1점이에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기울기를 주고 지나가는 한 점을 줬습니다. 그럼 이런 직선의 방식은 뭘까요? 얘는 일단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식은 Y는 MX 플러스 기울기는 알고 있습니다. Y 절편을 몰라요. Y 절편을 N이라고 할게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요. 그럼 거꾸로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러니까 X값에 X1 대입하고 Y값에 Y1을 대입해요. 그러면 Y1은 MX1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M은 문제에서 줬어요. N을 몰라요. N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N은 이 양을 딱 키워주면 Y1 마이너스 MX1이야 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값을 여기다 딱 대입 시켜주면 우리는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 되는 거고 이 Y1을 이 양을 딱 시키고 M으로 딱 묶어주면 아하 Y 마이너스 Y1는 M으로 딱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1이라는 이런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A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1는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만들어 보세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만들고 외우십시오. 만들고. 됐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선 이 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바로 탄젠 그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가 30도래요. 응?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30도래요. 그리고 한 점 지나간대요. A점이 1,2점 지나간대요.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러면 세타를 30도를 줬다는 소리는 기울기를 줬다는 소리예요. 그럼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 30도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맞습니까? 잊어버렸어요?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오케이. 다시 기억. 그러면 y 마이너스 y1. 이 점 지나가는 거니까. 기울기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걸 이항시켜서 전개해주면 이게 내가 구할 직선의 방정식이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들어갈까요? 이제 또 갈게. 이젠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응? 우리가 이제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기울기 아셨죠? 이렇게 이 기울기 그대로 A점이 있습니다. 이게 X1점이고 Y1점입니다. B점이 있습니다. X2가 있겠고 Y2가 있습니다. 평면상에서 두 점이 정해지잖아요.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한 개가 결정돼요.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인데 그래서 이 두 점만 알고 있으면 한 개의 직선이 딱 나와요. 유일한 직선이 나와요. 그 직선은 뭘까요? 바로 먼저 뭐 구해야 됩니까?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죠? A점과 B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는 사실. 기울기를 알았어.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두 점이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공식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공식은 첫 번째, 기울기가 얘고 이 점 지나간다고 했을 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고
이 점 지나간 직선의 방정식은 y-y2는 기울기 x2 - x1분의 y2 - y1 x 뭐? x2 똑같은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하나만 더 알아볼 것은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가 x축이고 원점이고 얘가 y축이에요. 얘가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 맞습니까? 그죠?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죠?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 이퀄 1. 이건 공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증명 들어갑니다. 그럼 난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할게요. 두 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A점이 A, 0이고 B점이 0, B예요. 기울기 구하면 될까요? 기울기? 기울기는 x2 - x1분의 y2 - y1 B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예요. 그리고 y절편이 뭡니까? b예요. 따라서 기울기와 y절편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되는 거 맞습니까? 응? 요거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a분의 bx 플러스 y는 b가 되겠네요. 응? 오케이? 양변을 b로 나눠요. 똑같이 b분의 1을 곱할게요. 이렇게. 상관없잖아요. 분배 딱 시켜주면 a분의 x가 될 것이고 b분의 y가 될 것이고 1이 됩니다. 증명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 공식을 잃어버렸어. 두 점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기울기부터 반드시 잡아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 것들이 자유롭게 맘 놓고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다. 바로 확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입니다. 문제 해석 되셨습니까? 문제만 해석이 된다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해석이 안 되면 손도 못 대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개념 싸움입니다. 정확한 이 문제가 나에게 물어보는 어떤 개념을 묻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 다 숨겨놨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K값이래요. 그럼 찍어봐요. 만약에 세 점이 이렇게 A점, B점, 이렇게 C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각형 이루겠죠? 그러면 어떨 때 삼각형 이루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일직선. 이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A점, 뭐 대략 찍어볼게요. 이렇게 B점, 이렇게 C점.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A점에서 B점까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과 B점에서 C점까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같은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는 기울기 싸움이에요. 기울기 싸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A점과 B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뭡니까? x2 - x1 그러니까 1 플러스 2k 플러스 1 분의 y2 - y1 그러면 k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 기울기와 B점과 C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됩니까? 이것은 같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y2 - y1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게 같으면 되는 거죠. 산수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럼 얘는 분모가 2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좌변은 분자가 뭐가 됩니까? k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탁탁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1이네요.
그러면 K-2와 2K 플러스 2가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풀어주면 이항시켜주면 K는 얼마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라고 그냥 나올 수 있겠네요. 문장을 읽고 어떤 상황인지 해석해서 내가 배웠던 원리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확인 문제를 푸는 능력이 되는 거고 수능 문제를 푸는 능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